뛰어오르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높이를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뛰어오르는 과정에서의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이 가속도 법칙을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. 그래서 식에 나와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무게인 W와 중력 가속도인 G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가한 위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무시할 것이고요. 이 이유는 지구의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 근육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은 중력 가속도보다 아주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운동 방정식을 이용을 한번 하면 계산이 쉬울 거고, 제 3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요 V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서 있는 위치까지 왔었을 때의 속도이고, V0는 웅크려 있다가 웅크린 상태에서의 속도를 나타내고, 이 V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로서 이 원래 상태의 속도가 원래 상태에 있는 거리까지의 속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웅크린 자세에서는 이 V0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보는 것처럼 V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A의 C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었던 가속도를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 V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원래 웅크렸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원래 상태에 있다가 다시 C 위치에서 최고 높이 H까지의 운동을 구해보고자 하는 것이고, 이 최대 높이 H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의 운동 방정식을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. 자, 이때는 최종 속도가 즉 최대 그 높이 올랐을 때의 속도를 얘기를 할 것이고, 그래서 이 무릎에 의해서 사람이 높이 뛴 상태에서 다시 H가 되고 나서는 다시 내려오겠죠. 그러면 나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치의 속도는 위에서 구한 그 식을 대입을 하는 것이고, 그리고 이 GH라고 하는 것은 제3 운동 방정식에 있는 형태를 갖다 쓴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최대로 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는 바로 이와 같은 간단한 방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람이 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를 한번 간략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게 자기 몸무게의 2배 가량의 힘을 바닥에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즉 이제 앞장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근육에 의해서 이 자기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약 2배의 몸무게의 2배의 힘을 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. 그래서 결국 바닥에 가할 수 있는 힘은 F라고 하는 것은 EW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EW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야 보면, 즉 H는 결국 C라고 하는 그런 결과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웅크리는 이 거리만큼, 여기에 C였으니까 웅크린 거리만큼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거리 C라고 하는 것은 웅크릴 때 낮아진 무게 중심점 높이가 될 것이고, 이거는 다리 길이에 비례할 것입니다. 그리고 보통 사람인 경우에 대해서는 약 60cm 정도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 수직으로 뛰어오를 때 중력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우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하고 있는 그 행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. 자, 이거는 바로 이제 중력의 효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달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약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. 자, 이 말은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의 약 6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문제 하나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달에서 사람이 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비록 달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물체 이 위쪽에 가는 이 다리 힘 F라고 하는 것은 다리 근육의 강도에 의존하고 그 위치는 지구에서든지 또는 달에서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정할 것입니다. 그래서 달에 있는 사람의 이 다리 근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에서와 같게 되겠죠. 단지 바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력에 관계된 이 내용만 달라지게 될 것이고, 이 사람의 근육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리 근육에 의해서 몸을 낮춰서 무게중심 C를 낮출 수 있는 거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래서 앞에서 실제로 계산했었던 것처럼 자, 지구에서 우선 60cm 정도 뛰어오를 수 있는데, 그러면 자, 달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높이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달에서 뛰어오르는 높이를 이 H'이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아까 지구에서 그 뛰어오를 수 있는 최대 높이를 구하는 식이었었던 이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. 여기서 W'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바뀌어진 사람의 몸무게, 즉 6분의 1배인 W'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W의 무게를 갖고 힘이 작용이 될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든지 그다음에 달에서든지 간에 같기 때문에 똑같이 그 사람 몸무게의 2배인 EW라고 하는 힘을 바닥에 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러면 이 힘 F를 여기 이 위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 지구에서의 높이하고 달에서의 이 최대 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면, 이 수식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,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풀어보면 약 이 비율이 11 정도가 나오는데, 이 말은 결국 자, 달에서의 높이는 달에서 자, 최대로 자, 올라갈 수 있는 자, 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구에서의 약 11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, 지구에서 60cm를 뛰어오를 수 있는데, 자, 달에서는 그러면 약 11배인 6.6m를 이렇게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. 네, 다음으로 도움닫기 높이뛰기에 대한 역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도움닫기라고 하는 말은 외부에서 힘을 가해준다, 힘을 가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계산해봤던 것처럼 제자리 높이뛰기인 경우에 대해서는 도움닫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팔의 움직임도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약 60cm 정도 뛸 수 있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바로 운동 에너지가 제로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, 이거는 자, 외부에서의 그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라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도움닫기를
하거나 또는 장대와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전부 포텐셜 에너지로 바꾸어 준다면 높이 뛸 수 있을 거라는 거는 그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우선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역학적 이득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아닌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스포츠 운동학에서 그 달려와서 높이 뛸 수 있는 그 경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약 2.3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모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면 더 높은 역학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바로 모든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되면 좀 더 외부에서 이 가해지는 힘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실제로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 이 운동 에너지하고 이 위치 에너지에 대한 표현은 요 박스에 있는 요 내용과 같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즉 포텐셜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최대 올라갈 수 있는 이 높이 h를 구하게 되면 자,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제 이 경우라면 이 뛰어오르는 높이에 대한 이득은 약 1.6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, 자, 이 1.6m가 어떤 얘기냐 하면 바로 이 다리에 의한 높이 이득, 즉 다리 길이가 길거나 또는 그 다리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근육도 당연히 많아질 것이고, 이 근육에 의한 이 높이 이득이 약 0.6m가 될 것이고, 그리고 이 기술적인 개선에 의한 이득은 약 1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스포츠 운동학에서. 그래서 여기서 합해진 이득인 1.6m가 될 것이고요.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움닫기를 해서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그 H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파란색 박스 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의 최대 속도를 약 10m/s의 속도라고 한다면 이 속도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계산해서 나온 값은 바로 최대 이룰 수 있는 높이는 바로 6.7m가 되겠습니다. 자, 실제 기록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 장대 높이뛰기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운동 에너지를, 그래서 자, 장대 높이뛰기를 생각을 해보면 달려오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를 이 높이 위치 에너지로, 운동 에너지를 바로 위치 에너지로 바꾸는 이 물리학적인 이 운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, 자, 이거는 위에서 설명을 했었던 약 2.3배의 2.3m의 높이의 약 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6.7m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장대 높이 뛰기의 기록이 약 현재 기록상으로는 약 6.1m 정도 된다고 하는데, 자,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계산되어 있는 값하고 거의 유사한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 포물체의 수평 도달 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우선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냐면, 자, 멀리 뛰기에 대한 역학적인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이 포물체 운동에 대한 그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, 첫 번째로 이 자유낙하되는 가속도는 일정하고 항상 아래 방향으로 가한다, 이겁니다. 자, 이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때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기 위한 이 중력 가속도는
중력 가속도 g로 일정하고 방향은 아래로 향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. 그리고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두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그림에서는 포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 단계적인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 둔 것이고, 처음 이 원점에서부터 A점에서부터 물체가 초기 속도 VI로, 자, 초기 속도 VI로 세타 i의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시켰었을 때 B 지점에서, 그다음에 C 지점에서, 그다음에 D 지점에서 E 지점까지 오는 상황을 단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. 자, 이때 포물선 운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평 방향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등속 운동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 하늘에서 요 운동, 포물선 운동을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만 똑같은 크기와 속도를 갖고 이 지점까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등속 운동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등 가속도 운동인데, 등 가속도, 이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게,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력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작용되는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, 이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수평 운동인 등속도 운동하고 이 수직 방향의 운동인 이 자유낙하 운동의 중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림에서 나타내는 이 C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최고 높이에서의 속도 Y 성분이 제로가 되고, 즉 요 상태에서는 자 멈춰져서 최대 높이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이 물리학적인 해석을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수평 방향, 즉 S축 방향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X축은 등속 운동이 될 것이고 Y축은 등 가속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 가속도와 속도와 그다음에 위치에 대한 변이를 박스에 각각 표현을 정리를 해뒀습니다. 자, 여기서는 우리가 식을 유도하는 데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. 자,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 포물체 운동에서 가장 얼마만큼 높이 갈 수 있고 또 얼마만큼 긴 거리를, 먼 거리를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최고의 높이, 첫 번째로 최고 높이는 바로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요 식에 의해서 최고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수평 도달거리와 관계된 이 운동 방정식을 계산을 해보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다음과 같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 식에 의해서 이게 바로 수평 도달거리가 되겠습니다. 수평 도달거리가 될 것이고, 이거는 다음과 같이 초기 속도 V하고 그다음에 그 발사 각도인 세타 i의 변수이다. 이 변수는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, 자,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면 옆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 초기 속도를 50m/s라고 고정을 하고 발사 각도를 약 15도, 30도, 45도, 60도, 75도로 이렇게 두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각도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75도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조건은 바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각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75도로
공을 던지게 되면 가장 높이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, 그러면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각도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약 45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45도로 보내주면 이와 같은 궤도를 따라서 이 조건이라면 초기 속도가 50m/s라면 약 260m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조건을 갖고 멀리뛰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도움 닫기 멀리뛰기라든지 이런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제자리 멀리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제자리 멀리뛰기라고 하는 이 역학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을 기억을 한번 해본다면, 우선 도약하는 사람이 웅크린 자세를 갖고 있다가, 그다음에 몸무게와 같은 크기로 아래 방향으로 가해지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과 이 근육을 이용을 해서 생긴 힘을 가지고, 그다음에 가장 멀리 뛰기 위해선 45도의 각도를 유지하면 멀리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서 보이는 그림은 이 제자리 멀리뛰기에 대한 그림입니다. 우선 그 A라고 하는 것은 계략도를 나타낸 것이고요. 그리고 B는 이 상황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나타낸 것입니다. 자, 우선 이 B 그림에서 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바닥에 가해지는 힘입니다. 이거는 바닥에 가해지는 힘이고,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몸무게의 2배인 EW의 힘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이 방향은 바로 FR 방향이고, 앞에서 계산을 실제로 해본 것처럼 약 45도인 조건인 경우가 가장 이 수평 도달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 45도의 각도로 이 몸을 움직이게 되면 가장 멀리 뛸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, 이런 것처럼 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이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, 이 각각에 대해서 이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FR이라고 하는 것은 약 몸무게 1.16배 정도의 이 힘이 가해지면 가장 멀리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, 그 다리가 그 힘 EW에 가는 최적각을 계산을 해보면 약 65.8도가 될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외부에서 근육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이 이 정도이고,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이 각도가 이거라면 가장 멀리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들은 다 경험적으로 두 다리라든지 아니면 그 팔을 그 앞뒤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면 멀리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에서부터 가해주는 이 수평 방향으로의 수평 또는 이 수직 방향으로의 그 힘을 가해주는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, 자, 이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의 힘이 몸의 운동량 성분 중에 각각 가해지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가는 또는 위로 향하는 성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 멀리 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어서 멀리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 가장 멀리 뛰기 위한 최적의 각도를 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최적의 각도인데 가장 멀리 뛰기 위해서 뛰기 위한 최적 각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역학적 계산을 통해서 이 얻어진 결과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, 우선은 평지인 경우에 대해서
보게 되면 아까 이 수평 도달거리에서 본 것처럼 약 45도 인 경우 45도보다 낮은 경우에 대해서 도달거리가 이 경우에 대해서야 도달거리가 길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고요. 그리고 이 스포츠역학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42도에서 약 43도 정도의 요 각도를 유지하게 되면 42도에서 약 43도 정도 각도를 유지하게 되면 이것처럼 그 높은 긴 도달거리를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여기서 보여지는 그 표는 그 실제 멀리뛰기 선수들에 대한 몇 가지 기록들을 나타낸 표입니다. 우선 현재 가장 그 멀리 뛴 세계 신기록이 바로 마이크 포웰이라고 하는 선수에 의해서 그 8.95 미터 8.95m가 가장 이제 그 기록이고요. 이거는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몇 가지 이 거리들에 대해서 이 각도를 측정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계산상에 의한 이 각도라고 하는 것, 이륙 각도는 약 보는 것처럼 42도에서 약 43도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실제 선수들의 이 그 이륙 각도라든지 이륙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보는 것처럼 약 17도에서부터 약 23도 정도의 이 이륙 각도를 갖고 뛰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결과인 경우에 대해서는 약 17도에서 23도인 경우에서 가장 높이 뛰었고, 실제로 계산상에 있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과의 이 차이가 보입니다.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멀리뛰기 선수가 약 이 10m/s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계산에서 얻어진 이 각도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말 뜻은 우선은 이 사람이 이륙을 할 때 이 충분한 각도, 아까 얘기했었던 약 42에서 43도 정도를 만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, 자, 이거는 바로 이 각도를 요만큼의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아까 제자리 멀리뛰기인 경우에 대해서 봤었던 것처럼 자, 두 발을 이용을 해서 이 각도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, 자, 그만한 시간이 없다인 것입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도움닫기 멀리뛰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구름판을 한 발로 짚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에서 보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속도를 원래 갖고 있던 이 10m/s라고 하는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낮은 각도로 오르게 된다. 낮은 각도를 유지한다.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멀리뛰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, 자, 멀리뛰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, 자, 도움닫기 멀리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이 인자가 바로 이 속도에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래서 자,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멀리뛰기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, 이 단거리 육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 초기 속도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네, 이 표는 멀리뛰기에 대한 이 몇 가지 변수들을 이제 변화시켰었을 때의 도달거리와 관계된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표입니다. 그래서 하나씩 우선 살펴보게 되면, 자, 평균적인 멀리뛰기에 대한 기초 물리량들입니다.
그래서 여기서 이 촉이 뛰어오르는 속도가 바로 8.9m/s이고, 그다음에 이륙하는 이 각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,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높이 뛰기 했었을 때의 지면에서부터의 이 높이가 바로 요 HT가 될 것이고,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이동한 이 거리가 바로 요 6.23m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의 역학적인 이득, 역학적 이득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뛸 수 있는 그 값이 바로 요 값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이제 계산상의 물리량들이고,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실질적인 선수들의 뛰는 것은 이제 역학적 이득을 포함한 거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원래 속도에서보다 이 초기 속도, 즉 좀 더 빨리 뛰었었을 때의 도달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. 약 5% 정도의 속도를 증가시켰었을 때에 다른 변수들은 다 똑같고,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상에 뛸 수 있는 거리는 약 6.77m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역학적 이득을 포함하게 된다면 약 7.54m가 되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이제 앵글을 한번 약 5%, 약 20도의 각도로, 여기서 20도의 각도로 뛰던 것을 약 21도의 각도로 한번 뛰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, 원래 이 물리량들 갖고 계산을 해보면 약 6.39m로 계산이 되고, 자, 이거는 원래 요 거리에 비해서 약 0.16m의 이득을 보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실제 선수들인 경우에 대해서는 약 7.16m로 이렇게 뛸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각도를 갖고 높이 뛰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, 즉 나머지 조건들은 다 같은 상황이고, 요 상황을 약 5% 정도 높였었을 때에 실제로 수평 도달 거리는 요만큼 6.27m 정도 더 이득을 보았고, 실질적으로 이제 뛴 선수들에 의해서는 약 7.04m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자,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속도를 높인 경우하고, 그 다음에 각도를 높인 경우, 그 다음에 상대적인 그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를 각각 변화시켜 본 결과,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속도를 높였을 때가 가장 큰 이득을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멀리 뛰기인 경우에 대해서, 멀리 뛰기라고 하는 이 이 역학적인 운동은 바로 속도에 대한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